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영상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로 음료는 더 나쁜 것을 줄이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것의 선택지,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는 주제, 제로 음료입니다. 제로 음료 정말 괜찮을까요? 당이 0g인데 왜 단맛이 나고 혈당을 거의 안 올린다는데 왜 뭐가 문제지? 왜 논란이 되고 당뇨 환자는 마셔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럼 매일 마셔도 되는지, 그러면은 이 제로 음료가 우리 심장이나 암에는 괜찮은지,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도대체 왜 달까요? 제로 음료는 설탕이 아닌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매우 강한 단맛을 내는 비당류 감미료를 넣기 때문입니다. 설탕보다 수십 배에서 어떤 것은 수천 배까지 강한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아예 없거나 아주 낮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 유래,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알리톨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합성 인공 감미료인데요.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팜칼륨, 네오탐 등이 있습니다. 각 감미료 등은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스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은 열에 안정적이라서 요리나 베이킹에도 쓰이고, 아스파탐은 고온에 약해서 주로 차갑게 마시는 음료에 쓰이게 되는데요. 즉 제로 음료는 설탕이 없는 것이지 단맛이 없는 음료가 아닙니다. 단맛을 내는 방식이 설탕이 아닐 뿐인데요. 당뇨 환자가 많은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인공 감미료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요. 영화에서도 보셨을 수가 있고, 여행을 가보시면은 외국 다이너나 카페에 가면 테이블마다 이런 작은 봉지들을 보셨을 겁니다. 파란 봉지, 분홍 봉지, 노란 봉지, 이런 인공 감미료를 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 얼마나 됐냐 하면, 사카린은 무려 1879년 145년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손에 묻은 물질을 맛을 봤는데 단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우연히 발견이 된 것입니다. 1957년에는 이 분홍 봉지가 등장을 해서 미국 전역의 식당에 퍼졌고, 아스파탐은 1965년, 스쿠랄로스는 1976년 역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 인공 감미료들이 60에서 70년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는 건강한 음료일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설탕 음료보다는 대체로 낫습니다. 하지만 건강 음료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비당류 감미료를 체중 감량이나 만성질환 관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물과 무가당 음료를 더 권한다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다만 단맛에 너무 익숙한 성인들, 특히 과체중 비만이 있으시면서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시던 분에게는 설탕 음료를 줄이는 과도기 전략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영상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로 음료는 더 나쁜 것을 줄이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것의 선택지,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로 음료는 좋은 음료라기보다 덜 나쁜 음료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살을 빼주나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살을 빼주는 음료가 아닙니다. 다만 설탕 음료를 대신 이걸로 바꿨을 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비당류 감미료가 단기적으로는 체중과 BMI를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유지시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2019년 메타 분석에서 5개 무작위 대조 연구 229명을 분석했더니 인공 감미료 음료와 일반 당류 음료 위약군 사이에서 체중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기 코호트 연구들에서 인공 감미료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BMI의 증가, 내장지방 축적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단맛을 느끼면 곧 칼로리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나중에 더 먹게 되는 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023년도에 비당류 감미료를 체중 조절에 장기 전략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는 마셔도 될까요?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답을 두 단계로 나눠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답입니다. 일반 가당 탄산 음료보다는 낫습니다. 비당류 감미료는 설탕처럼 당을 직접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혈당 상승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일반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를 선택하는 것은 대체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2025년 진료 지침에서도 비당류 감미료를 설탕이 든 제품 대신에 단기간 적당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답이 되겠는데요. 물보다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는 장기 관찰 연구에서 비당류 감미료 섭취가 제2형 당뇨 발생과 연관이 되었다고 정리를 하는데요. 음료 형태의 비당류 감미료를 섭취를 하는 것과 또 비음료 형태로 비당류 감미료를 이제 섭취를 하였을 때 당뇨 발생 위험이 약 23에서 34% 정도 더 높은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제로 음료는 혈당을 직접적으로는 덜 올리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같은 우리 대사에 관련된 건강을 더 좋게 만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설명은 제로 음료는 일반 콜라보다 나을 수 있지만 물보다 더 좋은 건 아니고 제로니까 무제한 섭취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심장과 내 혈관에는 괜찮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220만 명을 최장 28.9년 추적을 한 결과 인공 감미료 음료를 많이 마시는 그룹은 적게 마시는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13%나 높았고 심혈관 사망 위험도가 10%가 더 높았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된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심혈관 사건은 1.32배, 심혈관 사망은 1.19배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뇌혈관 질환, 또 스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은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 메타 분석은 대부분 관찰 연구였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냐면 원래 비만했거나 당뇨가 있으셨거나 대사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제로 음료를 더 선택해서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로 음료는 심장병을 만든다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그럼 제로 음료가 심장 질환에 안전하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탕 음료 대신에 제로 음료로 바꾸는 것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 자체는 심혈관적으로 안전한 습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는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리스리톨은 스테비아 음료, 케토 제품, 무설탕 에너지바, 제로 설탕 아이스크림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감미료입니다. 천연이라서 더 안전하다는 인식은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도 2월 달에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